이번 시간에 우리 구조체의 개요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프로그래밍에서 우리가 이제 뭔가 데이터를 저장을 할 때 우리가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게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죠. 우리 변수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우리 배열이라는 게 있고, 크게 보게 되면 이렇게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변수를 선언할 때는 지금처럼 int a다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변수를 선언할 수 있죠. 그러면 a라는 그 이름에 정수형 변수가 이제 생기는 거죠. 그때 이 a라는 그 변수는 기억 장소가 몇 개다? 딱 한 개더라. 해서 이 a라는 그 정수형 변수는 데이터를 딱 하나만 기억시킬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내가 이제 여러 개 이제 데이터를 내가 저장하겠다 그랬을 때는 우리가 이제 배열이라는 걸 이제 사용해야 되겠죠. 그때 우리가 이제 배열을 선언할 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int a10 이렇게 이제 우리가 선언을 이제 해주면 되죠. 그러면 그 a라는 그 이름으로 기억 장소 10개 가진 그런 정수형 배열이 이제 생성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 변수와 우리 이 배열의 차이가 뭐다? 기억 장소가 이제 한 개냐, 여러 개냐, 그 차이죠. 해서 우리 배열이라는 게 자료형과 크기가 이제 동일한 그런 이제 변수들의 모임이다. 그렇게 이제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에서 이제 사원들의 이제 정보를 이제 관리할 거예요. 근데 회사가 너무 커서 이제 각각 이제 여러 개 이제 지사들도 있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그 각각의 이제 지사에 있는 그 사람들과 본사에 있는 그런 사람들의 사원의 이제 정보를 전부 다 이제 관리를 하는데, 그냥 이제 놔두게 되면 각각 이제 지사마다 사원 정보를 이제 관리하는 그런 형태가 전부 다 다를 거예요. 그걸 이제 다 똑같이 하려면 그 구조를 이제 미리 만들어 놓으면 되겠죠. 해서 우리가 이제 사원들을 이제 관리할 때 이제 사원 번호도 필요하고, 이름도 필요하고, 직위도 필요하고, 근무 지역이다, 인사국가다, 그다음에 기본급이다 해서 이런 데이터를 이제 기본적으로 관리를 할 거예요. 그러면 사원 번호에 이제 숫자가 들어갈 거고, 이름이다, 직이다, 근무 지역이다, 이런 데는 전부 다 이제 문자가 들어가겠죠. 그리고 인사국가 그 점수랑 우리 기본급에는 전부 다 이제 숫자 값이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지금처럼 이런 게 이제 필요로 할 때, 그때 이거를 이렇게 이제 사원 정보 관리라는 그 이름으로 요거를 하나로 전부 다 이제 구조를 아예 처음부터 이제 만들어 두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사가 이제 생길 때마다 사원 정보 관리할 때는 무조건 이 형식으로 관리해라라고 해서 이거를 이제 주게 되면 모든 지사들의 사원 정보 관리하는 그 형태가 다 똑같아지겠죠. 근데 만약에 이거를 이제 우리가 배열로 이제 만들어서 관리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사원 번호라는 그 배열을 또 우리가 따로 만들어줘야 되고, 그리고 이름 배열도 또 따로 만들어야 돼요. 직위가 들어갈 그 배열도 따로 만들어야 되고, 근무 지역에 들어갈 그 배열도 따로 만들어야 돼요.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이제 따로따로 만들어서 사용하게 되면 너무나 이제 불편합니다. 해서 우리가 이런 여러 개의 이제 정보를 하나의 이제 의미로 이제 묶을 때 우리가 사용하는 게 이 구조체라는 거예요. 해서 이 구조체는 자료의 이제 종류가 다른 그런 변수들의 모임이다. 그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예요. 해서 이 배열과 우리 구조체의 이 차이점은, 이 배열이라는 거는 우리 같은 자료형의 묶음이죠. 근데 이 구조체라는 거는 서로 다른 자료형을 이제 묶을 수가 있습니다. 해서 만약에 정수형 배열을 만들게 되면 무조건 여기에는 정수만 저장을 시킬 수 있지만, 내가 얘네들을 하나의 이제 구조체로 이제 묶어 놓게 되면 그 안에서는 이제 문자가 됐든 숫자가 됐든 그렇게 이제 서로 다른 자료형을 전부 다 이제 하나로 이제 묶어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름이다, 직이다, 급여다, 이런 여러 가지 이제 필드가 필요한 그런 이제 사원의 자료를 하나의 이제 단위로 이제 관리를 하려면 숫자하고 문자하고 이제 혼용이 돼야 된다고요. 그때는 우리가 숫자하고 이제 문자가 혼용이 되기 때문에 배열로는 이제 처리할 수가 없겠죠. 그때 우리가 이제 사용하는 게 구조체라는 거를 이제 이용한다고요. 해서 이 구조체를 이제 이용하게 되면 간단하게 이 여러 개 데이터를 하나의 단위로 우리가 이제 관리를 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우리가 구조체라는 거를 이제 우리 사용자가 직접 이제 정의해서 이제 사용을 합니다.
그때 이제 구조체를 정의한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게 되면 얘는 이제 int가 됐든 아니면 char이 됐든 이런 이제 자료형을 하나 만드는 거 그걸 보고 우리가 구조체를 정의한다.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구조체라는 걸 이제 정의할 때는 스트럭처의 이제 약자에서 스트럭트라는 이 명령을 이제 사용을 해서 우리가 이제 구조체를 정의를 이제 해주면 돼요. 그때 이제 우리가 구조체를 이제 정의할 때 그때 이제 기본 형식이 지금처럼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다 이제 스트럭트라고 그렇게 써주고 그 뒤에다가 이제 구조체 명을 이제 써주면 돼요. 그리고 그 구조체에서 어떤 변수들이 이제 사용이 되는지 그것들을 우리가 쭉쭉쭉 이제 써주면 됩니다. 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썼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 여기 보면 이제 사원이라고 돼 있죠. 사원이라는 그 구조를 내가 이제 만들어 주겠다. 근데 이 사원이라는 그 구조에는 CHAR로 해서 네임이라는 그 배열을 이제 10개짜리 그거 이제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CHAR이다라고 해서 우리 직위가 들어갈 그 배열을 이렇게 이제 만들어 줘요. 그리고 int pay다라고 해서 이제 급여가 들어갈 그 정수형 변수를 이렇게 이제 만들어 둔다고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이제 만들어 준 게 우리 name이라는 그 이름으로 이제 배열 10개짜리 이제 만들었고요. 직위 배열도 만들고 그다음에 pay라는 그 이제 변수도 이제 만들었죠. 해서 이 세 가지를 싹 다 이제 어떤 이름으로 우리 사원이라는 그 이름으로 이제 묶어 주겠다. 그거예요. 해서 우리 사원이라는 이름 이 안에 이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세 개의 변수와 이제 배열이 이렇게 이제 묶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스트럭트라는 이 명령은 구조체를 이제 정의할 때 그때 이제 사용되는 그 예약어예요. 그 예약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보게 되면 사원이다 이렇게 이제 써져 있는데 얘는 구조체 명입니다. 어떤 이름으로 얘네들을 싹 다 이제 묶어서 이제 하나로 관리할 건지 그 이름을 이제 써주는 거예요. 그때 지금 여기서는 이제 사원이라고 그렇게 썼지만 우리가 이런 이름은 사용자가 임의로 이제 정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스트럭트라고 써주고 우리 사원이라고 쓰게 되면 사원이라는 그 이름에 이제 자료형이 하나 이제 생긴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다가 이제 멤버 변수를 이제 쭉쭉쭉 써주면 된다는데 그때 여기서 이제 지금 보듯이 변수가 됐든 배열이 됐든 우리가 이제 일반 배열을 이제 선언하는 거랑 동일하게 필요한 그 필드들을 임의로 이제 우리가 선언을 이제 해주면 돼요. 해서 우리 이제 사원이라는 그 구조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우리 세 가지 배열과 이제 우리 변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사원이라는 그 구조를 내가 정의를 했으면 이걸 이제 우리가 사용을 해야죠. 사용을 할 때는 우리가 이제 일반 변수를 이제 선언하는 것처럼 그렇게 구조체 변수도 우리가 이제 선언을 이제 해줘야 됩니다. 해서 우리가 이제 정수형 변수를 이제 사용할 때는 intA다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변수를 먼저 이제 선언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사용을 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이제 구조체 변수를 내가 사용하고 싶다 그랬을 때는 우리가 앞에서 이제 정해놓은 그 구조체에 대해서 변수를 먼저 이제 선언해야 돼요. 선언해야 이 구조체에 내가 정의한 그 구조체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에서 사원이라는 그 구조체를 지금처럼 스트럭트라는 그 명령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배열과 변수를 이렇게 이제 세 가지를 집어넣어서 우리가 이제 정의를 했죠. 정의를 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사원이라는 그 구조체는 지금처럼 name이다, 직이다, pay다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배열과 변수가 이 사원이라는 그 구조체에 전부 다 이제 들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제 정해놓은 그 사원이라는 그 구조체를 내가 이제 사용을 할 때는 우리가 먼저 이제 선언을 해줘야 되는데 그때 이제 선언할 때도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스트럭트라는 그 명령을 이제 사용을 해요. 그래서 이 스트럭트는 구조체 이제 변수를 선언할 때 그때 이제 사용하는 그 예약어입니다. 해서 우리가 이제 구조체를 정의를 하거나 아니면 변수 이제 선언할 때 지금처럼 스트럭트 요걸 이제 쓰더라. 그러면 우리가 이제 사원이라는 그 이름으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정의를 해놨죠. 이렇게 이제 정의한 거를 내가 이제 안산이라는 그 이름으로 그 변수 명으로 이제 사용하겠다. 그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보게 되면 우리 별표하고 서울이라고 이렇게 써져 있는데 이 사원이라는 거를 우리 서울이라는 그 포인터 변수를 이제 내가 사용하겠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처럼 우리가 이제 구조체 이제 변수를 선언할 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명령을 이제 써주면 됩니다. 지금 여기 봤을 때 맨 앞에 보게 되면 이제 스트럭트가 이제 사용이 됐죠. 이 스트럭트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구조체를 이제 정의할 때도 우리가 스트럭트라는 그 예어를 쓰지만 우리가 구조체 그 변수를 선언할 때도 우리가 스트럭트라는 이 예어를 이제 사용을 해요. 그리고 그 뒤에 보게 되면 이제 사원이라고 이렇게 써져 있죠. 그러면 내가 정의한 이 사원이라는 그 구조가 있는데 이 구조를 우리 이제 안산이라는 그 변수명으로 이제 사용하겠다. 그거예요. 해서 사원 안산이다라고 지금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이 부분은 내가 정해놓은 그 구조체 이제 사원이라는 그 구조체 있죠. 그 구조체를 우리 이제 변수명 이제 안산으로 이제 사용하겠다. 그렇게 이제 변수가 이제 선언이 되는 거예요. 그때 여기서 이제 사용하는 게 우리 변수명인데 이런 이제 변수명은 우리가 이제 임의로 이제 사용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뒤에 보게 되면 이제 쉼표가 나오고 그 뒤에 보게 되면 별표 서울하고 그렇게 되어 있죠. 여기 이제 서울이라는 그 변수명 앞에 이제 별표가 붙었으니까 얘는 이제 포인터 변수요. 해서 우리의 별표 서울이라는 건 이제 포인터 변수를 보고 얘기하는데 이런 구조체도 우리가 이제 포인터 변수를 이제 선언해서 우리가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는 이 하나의 구조 사원이라는 이 구조를 안산이라는 그 변수명과 우리 서울이라는 그 포인터 변수명으로 이제 쓰겠다 그 뜻입니다. 그때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안산이라는 그 이름의 변수랑 우리 이제 서울이라는 그 포인터 변수를 이제 같이 이제 한 줄로 이렇게 이제 선언해 줬는데 이거를 이렇게 이제 따로따로 이제 쓸 수도 있어요. 해서 사원이라는 그 구조가 있다. 그 구조를 이제 사용하는데 이제 안산이라는 그 변수명으로 이제 사용하겠다. 그리고 서울이라는 그 포인터 변수를 이제 사용하겠다. 이렇게요. 이렇게 해서 요 한 줄을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두 줄로 나눠서 이제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처럼 구조체 변수를 선언할 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선언하거나 이렇게 이제 선언을 우리가 해주면 사원이라는 그 구조를 갖는 안산이라는 그 변수가 이제 하나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서울이라는 그 포인터 변수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생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이제 안산이라는 그 변수와 우리 서울이라는 그 이제 포인터 변수를 이제 선언할 때 얘네 둘 다 이제 사원이라는 그 구조로 이제 선언을 이제 해준 거죠. 해서 사원이라는 그 구조를 갖는 안산이라는 그 변수와 사원 구조를 갖는 이제 서울이라는 그 포인터 변수가 이렇게 이제 두 개가 이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조체를 이제 정의를 하고 구조체 이제 변수를 선언하는 거를 그걸 이제 코드로 쓸 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써주면 돼요. 해서 구조체를 정의하는 게 지금 여기 있고요. 그 밑에서 사원이라는 구조체 내가 정의해 놓은 거를 그때 이제 사용하려면 지금처럼 안산이라는 그 변수명으로 이렇게 이제 변수를 우리가 선언을 이제 해주면 되는 거죠. 그때 나는 지금처럼 이제 구조체 이제 변수를 선언할 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코드를 쓰기 싫어요. 그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됩니다. 해서 아예 내가 이제 구조체라는 걸 이제 정의를 할 때 마지막 이제 가로 뒤에다가 변수명을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써도 돼요. 그럼 이렇게 이제 구조체 변수도 이제 전부 다 이제 선언이 되면 구조체 그 변수에다가 내가 뭔가 이제 데이터를 집어넣거나 아니면 구조체 변수에 들어있는 그런 데이터를 내가 이제 출력도 이제 해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구조체 멤버를 우리가 지정하는 그 방식에 대해서 좀 보자고요. 해서 우리의 구조체 멤버는 모든 요소들이 전부 다 이제 개별적인 그런 이름을 이제 가지고 있죠. 해서 우리가 이제 구조체 멤버를 지정할 때는 구조체 이제 변수와 그 멤버의 이름을 우리가 이제 같이 이제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우리가 앞에서 이제 사원이라는 그 구조체를 우리가 이제 정의를 하고 안산이다, 서울이다 그런 이제 변수명으로 우리가 이제 변수를 이제 선언 이제 해줬어요. 그러면 앞에서 이제 우리가 만들었던 게 이렇게 이제 만들어진 거죠. 해서 안산이라는 그 변수가 있고 우리 서울이라는 그 포인터 변수가 있을 때 둘 다 우리가 이제 변수를 선언할 때 우리 사원이라는 그 구조체를 이제 사용했기 때문에 지금 이 안에 안산이라는 그 변수와 우리 서울이라는 그 포인터 변수에 들어가는 그런 각각의 이제 멤버들은 전부 다 이제 똑같겠죠. 그때 내가 만약에 이제 안산이라는 그 변수에 이 name이라는 그 멤버
그리고 직이라는 그 멤버, 페이라는 그 멤버에 내가 접근하겠다. 그랬을 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써주면 돼요. 앞에다가 우리 변수명을 먼저 써주고요. 중간에 이제 점을 찍습니다. 중간에 이제 점을 찍고 그 뒤에다가 각각의 이제 멤버 이름을 우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써주면 돼요. 그러면 안산이라는 그 변수에 우리 네임이라는 그 멤버에다가 김한국이다. 이 값을 이제 집어넣어라. 그리고 안산이라는 그 변수에 우리 직이라는 그 멤버에다가 대리라고 집어넣어라. 그리고 안산이라는 그 변수에 페이라는 그 멤버에다가 얼마를 집어넣어라? 우리 400만 원을 집어넣어라. 그렇게 해요.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김한국이다, 대리다, 400만 원이다. 그게 이제 각각 멤버들마다 값들이 싹 다 이제 저장이 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는 이제 서울이라는 그 포인터 변수가 이제 사용이 됐죠. 이렇게 이제 포인터 변수가 이제 사용이 됐을 때는 우리가 각각 이런 멤버에 이제 우리가 접근할 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해요. 우리 아까는 여기서는 안산이라는 그 일반 변수가 이제 사용이 됐는데 일반 변수는 중간에 전부 다 이제 점을 찍어서 멤버들의 우리가 이제 접근을 해주면 되는 거고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포인터 변수가 이제 사용이 됐을 때는 우리가 중간에 이제 점 찍는 대신 지금처럼 이런 이제 화살표가 이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점을 찍냐, 이런 화살표를 쓰냐, 그 차이는 어떤 차이다? 우리 변수를 선언할 때 그때 사용한 그 변수가 일반 변수냐 아니면 포인터 변수냐 그 차이예요. 근데 서울이라는 이 포인터 변수는 우리 구조체의 포인터 변수잖아요. 이런 이제 구조체의 이제 포인터 변수는 우리가 이제 일반 포인트 변수처럼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별표를 이제 맨 앞에다가 붙여서 각각의 이제 멤버들한테 이렇게 이제 접근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별표를 사용할 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변수명을 전부 다 이제 가로로 싹 다 이제 묶어주고요. 그 뒤에다가는 전부 다 이제 점을 찍고 그 뒤에다가 이제 각각의 멤버들의 이제 이름을 이렇게 이제 써주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구조체 이제 멤버를 지정할 때 크게 보게 되면 이렇게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중간에 이제 점을 찍냐 아니면 화살표를 찍냐 둘 중에 이제 하나인데 그때 점은 이제 언제 쓴다? 우리가 구조체 변수를 선언할 때 그때 이제 구조체 일반 변수로 이제 선언을 했냐 아니면 구조체 이제 포인트 변수를 이제 사용을 했냐 거기에 따라서 구조체 이제 멤버를 지정하는 그 방식이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눠지는 겁니다. 그리고 구조체 이제 포인터 변수는 우리가 일반 포인터 변수처럼 앞에다가 이제 별표 얘를 이제 사용해서도 우리가 이제 멤버를 지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조체 멤버를 지정하는 거 요 세 가지 잘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구조체에 대해 살펴봤는데 구조체가 뭔지 그 정의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조체를 정의할 때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구조체 변수를 이제 선할 때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구조체의 이제 멤버를 이제 지정할 때는 어떻게 하는지 그 세 가지 잘 정리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